안녕하세요. 황미순입니다. 충남 공주 유구에서 태어났고요. 오남매의 막내로 너무 늦둥이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귀여움 많이 받고 자라서 자신감 완전 최고입니다. 아버지 그 옛날에 52세에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걱정을 참 많이 하셨대요. 얘를 잘 케어하고 내가 갈지. 근데 저 결혼하고 그래도 돌아가셨어요. 79에. 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손 붙잡고 그 학교 입학식을 가는데 입학식 진입로에서 제가 아버지 손을 빼고 저쪽으로 도망가서 혼자 이렇게 걸어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른 엄마들을 보니까 다 젊은 엄마인 거예요. 저만 할아버지지. 아버지가 한복으로 딱 갇혀있고 가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오르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또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그 담임 선생님이 노래도 이렇게 대회도 나가게 해주고 웅변 대회도 나가게 해줘서 나의 자신감을 많이 키워줬거든요. 지금도 기억해요. 백영광 선생님이라고 남들한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만큼은 큰 하늘이었다는. 사회생활 하면서도 선생님을 만났고 결혼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엄마 이렇게 성장하게 해준 선생님이다. 교련복 세대라 그 교련복을 입고 막 한 6km씩 행군하고 저희 고향이 마곡사 근처예요. 근데 마곡사까지 한 6km 되는데 거기를 행군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노래교실 강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어르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웠어요. 일부러 봉사하려고. 봉사가 아닌 벌이가 됐어요. 제 직업이 됐어요.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연습을 그냥 해서 어르신들 즐겁게 해드릴까? 라고 했는데 직업이 되고 돈을 벌으니까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지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장애인을 이제 어떻게 하다가 만났어요. 저 사람도 사람이야 이렇게 어릴 때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장애인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마음의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이들 어릴 때 손잡고 장애인 단체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많이 느끼게 해줬고요. 제가 처음에 봉사하게 된 거는 새마을 부녀회 반찬을 만들어서 취약계층한테 나눠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빵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계절마다 김치. 남편이 정말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착해서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다. 그래서 만났는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가 33년을 살았지만 크게 다투지 않고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것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남 배려하는 거, 긍정 플러스 긍정. 남 배려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이해력이 있어야 남들 배려하고 그래야 평온하게 지낼 수 있고 긍정 플러스 긍정은 좋은 마음과 좋은 마음에 합하면 절대 나쁜 마음가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아니야 우리 젊은데 아직 아이 어린데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남편이 조금 소심한 성격인데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벌면 되지 그리고 먹고는 살 수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는 그럴 때도 좌절하지 않고 하면 돼.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제 성격을 좋아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행복, 자신감. 항상 강의 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용사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어르신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꼭 얘기해줘요. 미용사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그 즐거웠던 그 냇가에서 놀고 아이들하고 공기놀이하고, 그때는 큰 생각이 없었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마냥 밖에 나가면 놀고 생각 없이 살았던 그 시절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상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어서 평온하게 살았던 시절로 가고 싶어요. 목표는 저는 큰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군교실 연지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더 번창하고 우리 학원생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미순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도전 계속하길 바래. 원양에서 태어나서 광주로, 전라도 광주로 가서 이제 그 피난을 가서 거기서 이제 1958년도에 서울로 올라와서 줄고 살다가 4.19, 5.16 맞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1966년도에 이제 군에를 갔습니다. 이제 월남을 가게 된 동기가 도저히 우리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라도 가난고 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월남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단한 그 위서를 어머님한테 남기고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서 월남전을 참전했습니다.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현재는 이제 국가유공자입니다. 월남 갔다 와서 그 어머니한테 반가워서 술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마당에 개 섞으라 그래 놓고 종아를 군복 입은 채로 종아리를 긋고 어머님한테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피가 난 종아리를 어머니가 옷들이를 벗으셔서 반으로 찢어서 가지고 저희 종아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와 쓰려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었습니다. 낮에는 아군이 됐다가 밤에는 이제 그 적군이 됐다가 이런 그 사상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월남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적군으로 변신해가지고 아주 그 생명을 위협을 일으키고, 지금도 요 다리에 파편이 콩알 많은 게 있는데 사는 데는 지장 없다고 해서 빼지 않고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그 펜팔로 만났습니다. 그 월남전에서 사진을 내가 이제 당시 안 사람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참 생활력에 강한 것 같다. 귀국하면 꼭 만나봅시다. 라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해서 결혼까지 꼬링하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렇게 몇백 통을 주고받았는데 거의 매일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안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 이게 그 펜팔 편지를 소각을 합시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소각을 같이 했어요. 이제 그걸 놔뒀으면 참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안 사람이 혈압당으로 이제
그게 이제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내를 살려보려고 18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족들이, 특히나 이제 큰아들이 아버님 나이도 있고 하신데 돌본 것도 한계가 있지, 요양원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꽃다운 이빨 청춘에 제 아내로 맞아드렸기 때문에 끝내 내 앞에서 아내도 하늘나라로 가는 게 정상이지 않느냐, 난 그거 못 보내겠다. 끝내는 자다가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그 세상을 떴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도 안사람 같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봉사대학을 나와가지고 국립묘지 그 활동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서달산 지킴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립묘지는 그 순국 성렬과 호국 영령들이 잠재로 있는 곳인데, 쓰리바를 신고 온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음주를 한다든지, 여성들이면 너무 짧은 치마를 입는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했죠. 우리네 80대가 이제 저뿐이 아니고 다들 가정에 대한 그 자식들에 대한 내조, 아버지가 이렇게 좀 살아주고 지금처럼 차가 있어가지고 같이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못했던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땀 흘려서 벌고 땀 흘려서 먹고 살고, 마음이 정직해야 내 가정도 정직하고 국가도 정직하다. 인생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 가원이 남을 친구든 가정 누구든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알라. 가훈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젊어서 세상을 뜨든 나이 먹어서 세상을 뜨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직하게 막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윗사람을 해서 아랫사람 이해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정의 행복이 나라의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20대, 30대, 50대 이 세대들이 우리네 그 피땀 흘려서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에 세계 10위권에 들었잖아요. 여기까지의 어머님, 아버님,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네 80대가 이렇게 어렵게 열 손가락이 부러뜨도록,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이렇다고 그래서 자꾸 감추는데, 이거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오늘날 이렇게 살았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돈이 있든 없든 못 살든 잘 살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본명은 황성국인데 작가명을 한걸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저 위로 누님 그리고 형님이 계시고, 김해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에서 20년 정도 지내다가 서울에 와서 직장을 따라 와서 살게 된 것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해 칠산국민학교라고 하는 조그만한 학교에서 입학을 했지만은 2학년 때에 부산 성북국민학교로 전학을 가고 3학년 때는 대영국민학교로, 4학년 때는 연산국민학교로, 그리고 5학년 2학기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김해 칠산국민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너가 아버지 뭐 하는데 그렇게 전학을 많이 다녔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시절에 아버지가 특별한 직장이 없었는데 그렇게 다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따라서 1년마다 이렇게 전학을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좀 어렸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생각은 저는 별로 안 했고 그냥 소개팅으로 가자 했는데 처가 쪽에서는 칠공주다 보니까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해라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 작은 좀 구석진 곳에서 자라서 서울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환경을 또 생각을 하고 힘들지만 그때는 이제 40대니까 이때 한번 올라가 보자. 서울이라는 것을 올 때에 좀 많이 도전이었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것,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서울 부산의 이 전세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 또 생활비도 많이 들어야 되고 아이들 학비 그런 것들에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서울에 올라온 것이 저 나름대로의 하나의 살아오는 계기가 안 되었겠나. 저의 지나온 추억들을 간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전자책을 만들고 또 1인 출판사를 만들어서 제가 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년 정도 되니 책이 한 20권 정도 이렇게 쓰고 저의 즐거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걸어가 보자. 4월 7일 날 출발을 해서 4월 29일 부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갔다 오고 난 뒤에 이 이야기를 내가 글로 하나 써보자.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걸었다 하는 그 책을 근래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신발이 저하고 좀 안 맞았어요. 저 나름대로는 한 달 이전에 신을 사서 적응을 시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집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4만 보, 5만 보 이렇게 걷다 보니까 나을 수가 없더라고요. 약을 발라도 안 되고 발바닥이 아픈 것도 멋진 나의 추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걸었고 낮에는 걷고 밤에는 그런 것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거를 이제 돌아와서 정리를 해서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자. 이 말을 저 나름대로 계속 되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 만족하고 내 스스로에 즐거워하면서 살자. 우리 가족들이 모이거나 친구들에게 만나도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신문을 만들면서 거기에 멤버들과 또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해서 협동조합을 같이 만들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책 읽기 모임을 만들자 해서 책 읽기 모임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쓰는 단어로 사회적 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덴마크에서 온 친구인데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더라고요. 배낭 안에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밥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편의점에 김밥이 맛있어서 먹는다. 21살의 덴마크의 젊은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국토를 거느려 본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쇼킹했고 좋았습니다. 저만의 아지트를 하나 시골에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글도 쓰고 또 채소 반찬거리도 하고 그렇게 살면 저의 꿈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